TTN 90일 러시아의 전쟁과 경제, 군비 급증으로 경제활동 마비, 기술 부분의 제재로 국가 발전 뒷걸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23년 5월 9일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부문에서 차단되었으며, 이는 향후 경제개발 계획이 다시 한번 에너지 상품 거래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크렘린은 최근 많은 기록을 깨고 있지만 좋은 일이 아니다. 의심스러운 제목 중 하나는 가장 많이 제재를 받는 국가의 타이틀이다.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13,000개 이상의 제재를 받는 주체가 되었다. 이란, 쿠바, 북한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GDP는 2022년에 2.1% 감소에 그쳤고, 신중한 IMF도 예를 들어 영국 경제와 달리 2023년에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크렘린은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적 효과뿐만 아니라 질적 효과도 있다. 제재는 러시아 정부 경제 블록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방식이 아니다.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정책은 전쟁 이전에 주로 기술 개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을 다양화하는 것,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이러한 요소는 자본 통제, 국가를 우호국 또는 적대국으로 분류, 지불의 위안화, 예산 지출의 군사화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오랫동안 변화할 전망도 없다. 역설적이게도 제재는 요새 러시아를 글로벌 쇼크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요새 러시아를 강화한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약화시켰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외환과 금 보유고를 동결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와 유로 사용 능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 물결을 재빠르게 촉발했다. 포탄 충격을 받은 러시아 기업계와 대부분의 관리들이 임박한 경제 붕괴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 경제권의 발빠른 대응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전쟁 첫 2주 동안 2조 루블, 300억 달러 이상의 출혈을 일으킨 은행 시스템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 이동을 제한하고
기준금리를 20%로 인상했다. 4월 말 단기예금 금리 인상과 외화 인출 금지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거의 90%를 반환해야 했다.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떠돌아다니며 패닉이 가라앉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단기적인 승리의 단점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의장은 이러한 제한 해제를 중요한 경제정책 성과라고 칭찬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져온 자본 통제 조치는 앞으로 오랫동안 시행될 것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의 또 다른 측면은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정확히 적대적 행동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러한 지정이 이제 무역관계와 대외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주요 기준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이란,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얀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러시아 기업들은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설립한 인프라 컨소시엄에도 합류했다. 지정학적 고려사항은 가까운 미래의 생산 체인을 포함한 러시아 무역 정책을 계속 결정할 것이다. 그 결과 비용은 더 높은 가격과 상품 품질 저하의 형태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모스크바와 남아있는 주요 동맹국인 베이징과의 관계는 점차 경제적 종속과 비슷해졌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은 2022년에 거의 3분의 1 증가한 1,9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에너지 원자재는 러시아의 중국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는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이며 네 번째로 큰 LNG 공급국이다. 이러한 기록적인 수출의 단점은 독점 구매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러시아의 협상 위치는 훨씬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점점 더 첨단 기술 제품으로 구성된다. 2022년 중국 트럭, 굴착기,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의 반도체와 마이크로칩을 공급하는 서방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부분의 전자제품과 반도체를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화웨이와 같은 거대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소규모 중국 기업은 항상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파트너와의 결제는 주로 루블이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진다. 지난 2년 동안 위안화로 이루어진 러시아 수출입 대금의 비율도 급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도 위안화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널리 알려진 러시아 경제의 탈달러화는 단순히 위안화로 바뀌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현재 경제 상황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상응하는 금리 상승은 미국 은행의 채권 포트폴리오 가치를 강타했으며 3월 미국 은행 세 곳의 붕괴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글로벌 위기의 메아리라는 분석가의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제재에 의해 세계 금융시장으로부터 안전하게 고립된 러시아 경제는 무사히 탈출했다. 석유와 가스 가격은 이제 외부 충격이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이러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러시아 경제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러시아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은 유가 폭락을 피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감산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세 계산 공식을 변경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고립되는 이면은 남아있는 소수의 외국 파트너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매장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또한 현대식 유조선, 기관차, 자동차, 4세대 통신 네트워크 및 기타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한 터빈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서 러시아를 제외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크렘린은 에너지 무역을 중심으로 미래의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품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 지출의 군사화, 예산의 3분의 1까지의 급격한 증가는 러시아의 경제 발전이 오랫동안 동결될 것임을 의미한다. 전쟁의 활성 단계가 끝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푸틴주의가 지속되는 한 군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크렘린은 무기고를 보충하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기술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역산업화와 낡은 기술로의 복귀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지난 세기에 러시아는 또한 원자재 무역과 비대해진 군산 복합재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제 정책을 추구했다. 1990년대에 그러한 비효율성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이제 러시아는 그 실수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카네기 재단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비거주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